글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금 다음 생 이야기 전생, 현생, 내생을 함께 삼세 양중인과로서 전생 이야기가 현생 이야기가 될 수 있고 현생 이야기가 다음 생 이야기까지 될 수 있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지금 성철 큰 스님의 영원한 자유의 그 저서에 나오는 부처님이 전생은 있다, 영혼은 있다, 인과는 확실하다는 말씀을 동서양 과학자, 의학자들이 증명해 놓은 것을 상세히 기록된 것을 제가 추려서 빼놓지 않고 말씀드리고 있고,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성철 큰 스님의 영혼은 있다, 윤회는 있다, 인과는 확실하다는 말씀을 일단 정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반에 전생 기억, 차시 환생, 연영 퇴행, 전생 요법, 전생 회귀라고도 하고 전생 투시, 이런 말씀을 한두 시간에 나눠서 할 건데요. 먼저 전생 기억, 전생을 기억한다. 무슨 얘기냐? 보통 아이들이 태어나서 서너 살 되면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게 전생의 기억을 더듬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전생 기억에서 지금부터 한 40년 전 터키 남부 아나다라는 마을의 이스마일 이야기를 제가 한 시간에 거쳐서 한 기억이 나서, 여기서는 일단 전생 기억에서 터키의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의 전생 기억에 대한 건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생 기억에 대해서 인도의 산티데비, 인도의 산티데비라는 이런 1926년도 인도 델리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3살부터 전생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본인은 전생 무트라 지방, 인도 내내 무트라 지방에 케다르라는 아내로서 살았다. 그러니 이 사람이 다음 생 태어나서 3살 때부터 전생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전생에 지냈던 곳 무트라 지방에 케다르가 있는 내 남편한테 보내달라. 3살짜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산티데비 엄마 아버지는 애가 정신병 환자가 됐나 등등 분열증이 왔나 걱정이 심합니다. 그런데 무트라 지방에 그 아이가 얘기하는 가서 확인해 보니까 케다르라는 사람이 현재 살고 있은 게 사실이 이제 확인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티데비 엄마 아버지는 케다르에게, 이제 우리 아이가 여자아이가 3살부터 전생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7살 먹었다. 그런데 전생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의 아내였다라고 하니 확인해 보고 싶다. 자꾸 데려다 달라고 보내달라고 남편한테 하니까, 그래서 자기 집에 와서 그러면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케다르 씨는 산티데비 집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케다르 씨가. 그래서 산티데비가 아주 전생 부인이죠. 반색을 하고서 기쁘게 맞이해요.
당신은 항상 생각하며 당신에게 가려고 해도 집에서 보내줘야 안 해서 못 갔다. 전생 남편 케다르를 따라가겠다고 고집 피웁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재혼하지 않겠다고 서로 부부가 살아가면서 한 얘기야요. 얘기야. 해놓고서 왜 장가를 갔느냐고 다그치기까지 합니다. 또 자기 어머니에게 그 케다르라는 남편이 이러이러한 음식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케다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살았던 그 얘기를 이제 자세히 이렇게 상세히 이제 다 듣고 나서 이제 엉엉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비록 어린이지만 말과 행동이 전생 자기의 아내임이 틀림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엉엉 울음을 터뜨려서 그래서 이제 산티데비의 전생 이야기가 이제 인도 전체 나라에 퍼졌죠. 이게 인도 정부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꾸렸다. 조사를 시작해서 집에 가서 찾도록 집을 이제 찾아봐라 하니까 오랜 동안에 산 곳이라 그냥 뭐 눈 감고 찾을 정도로 찾아냅니다. 옛날에 자기가 살아온 집에 들어가자마자 머리가 허연 노인이 있는데 그게 시아버지예요. 전생에 아버님 안녕하세요 라고 그 노인을 전생의 시아버지한테 그 인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이제 살아 있어요. 그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있는 그냥 사실 그대로. 그러니까 사실과 같이 이름을 부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산티데비가 이제 둘러보고 살림은 이제 그 집에 이제 자기 집에 가서 둘러보고 옛날보다 내가 살 때보다 궁색해졌다. 그러니 이제 지하실에 내가 그물 좀 감춰놓은 게 있는데 파서 이제 살림에 보태 쓰자. 그러고 파보니까 빈 개짝이라.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이제 사실을 물어보니까 내가 꺼내서 썼다. 썼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단이 이제 썼다 하면서 기이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델리라는 인도의 델리와 무투라 지방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말이 서로 달라. 말이 멀리 떨어져. 큰 나라는 말이 여러 말이 많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우리도 뭐 제주도 방언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말이 달랐다. 인도가 큰 나라다 보니까. 근데 산티데비는 델리에서만 살았어. 7세까지 지금 7세 여자 얘기예요. 델리에만 살았고 아직 교육도 받은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무투라 지방의 말을 알 수가 없어. 알 리가 없어요. 그런데 무투라 지방의 말을 하는 겁니다. 전생에 살았기 때문에 이게 전생 기억이죠. 조사단은 산티데비가 전생에 카다라 씨의 아내가 다시 죽어서 환생했다는 걸 결론을 내고 인도 정부에서 공식 성명서를 냅니다. 뭐라고 내느냐면 전국 권위자가 조사한 결과 거짓 없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짤막하게 공식 성명서를 냅니다. 위의 일은 전 세계의 전생 기억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례가 됐어요. 산티데비 얘기가. 그 후 산티데비는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공문으로 살았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터키 이스마일 얘기나 산티데비 얘기나 제가 또 요 강의에서 소개했나 안 했나 좀 알고 한데 스리랑카에 또 3년 7개월 된 쌍둥이가 자꾸 이제 전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쌍둥이가 3년 7개월 됐는데 조사단이 전생 살았던 곳에 데리고 그네를 가서 주민을 수백 명 속에 자기 부모를 섞어 놔버려요. 거기서 섞어두고 찾아봐라, 엄마, 아버지를. 그러니까 그냥 눈 감고 찾듯이 찾아요, 부모를. 그래서 셋에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3세, 3세 된 어린아이 얘기. 어린아이가 보통 이제 전생기억하는 것은 말 배우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물들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게 다 기억이 살아난다는 얘기인데, 3세 된 어린아이가 전생 이야기를 하는데, 다이빙 선수였다고 자랑을 해서 가서 시험을 해보니까 다이빙을 재현하는데 너무 능수능란하게 잘했다. 그래서 이제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천재다, 신동이다, 생이지지다, 다 사연하자마자 배우지도 않는데 전부 다 안다. 생이지지다. 이렇게 글자를 이제 나면서부터 다 알고 있다라는 건데, 전생에 배우고 익힌 습관을 금생에 제8 아레야식 계속 말씀 많이 드렸죠. 거기에 기억됐다가 상속에서 이 생으로 넘어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평소에 말입니다. 처음 가보는 곳인데도 낯이 설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가끔 그걸 많이 느껴요. 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친근감이 있고 많이 본 사람 같다. 이것은 전생에 갔던 곳, 전생에 같이 살았던지 알았던 사람들의 전생의 기억의 현상이다 라는 거. 그래가지고 전생 기억을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전생 기억을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미국의 버지니아 대학의 이안 스티븐슨. 앞으로 이안 스티븐슨 얘기를 좀 할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전생기억의 체계적 전문적 연구인인데, 이안 스티븐슨 유명한 사람입니다. 세계 600여 명의 자료를 전부 수집하고 있다. 이분은 대표로 사례를 책을 낸 게 있는데, 윤회를 나타내는 20가지 사례, 윤회를 나타내는 우리말로 20가지 사례라고 책 이름이 있는데, 영어로는 20 Cases Suggestive Reincarnation, 20 Cases Suggestive Reincarnation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게 전생기억이 이안 스티븐의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사례의 책이다. 윤회를 나타내는 20가지 사례. 그래서 전생기억의 보고서, 가장 누구도 반대 의견을 내지 못한 이안 스티븐의 그런 윤회를 나타내는 20가지 사례에 대해서 누구도 확신하고 반대 의견을 내지 못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래서 유명한 책이다. 1973년까지 약 2만 건, 이 이안 스티븐은 1973년까지 약 2만 건을 전생 기억에 대한 그 신뢰, 전부 조사한 것을 보고하고 있다. 위의 보고를 볼 때, 이안 스티븐의 보고를 볼 때,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윤회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누가 봤냐 갔다 왔냐 하는 얘기는 아주 무지의 소치이고 어리석음을 발로 하는 것이다, 스스로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윤회한다는 것,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결론에 입증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안 스티븐슨은 정신과 교수요 의학자입니다. 정신과 교수, 의학 교수인데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왜 이러한 또 연구를 전생 기억에 대한 연구를 했을까? 이안 스티븐슨은 뭐라고 답하느냐면,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서 무의식적인 영향을 받은 어른들보다는 태어나서 7살이 넘고 8, 10살 되면 전생기억이 많이 사라진다고 그래요. 이제 그거 왜 사라지냐 하니까, 그냥 많은 지식도 공부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지식도 쌓고
경험에 의해서 무의식적인 영향을 받은 어른들보다는 자신의 기억을 해석하려고 들지 않아. 이 사람 어른들은 자신의 기억대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어린이들은 그거 자신의 기억을 해석하려고 듣지 않는 어린이의 사례 조사에서 정확성이 나타난다. 무슨 얘기냐면 철이 들고 이것저것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으면 전생기억이 희미해진다. 그래서 정신과 교수, 의학 교수로서 이런 연구를 하는 이유는 어린이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전생을 기억할 수 있어 그걸 조사를 하니까 전생 기억을 그렇게 잘 하고 있더라. 근데 나이 들어가면서 새로운 경험을 쌓으니까 옛날에 그 순수했던 기억들은 전부 사라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생 기억에 나타난 사례들에서 특징이 있어요. 전생 기억에 대한 많은 사례, 2만여 건의 그 사례를 조사한 결과 그 특징, 이안 스티븐슨에게 특징이 있는데 전생 기억에 첫째, 전생 기억과 연령과의 관계인데 대개 태어난 후 두서너 살 때 전생 기억을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전생을 말하고 때로는 좀 더 나이가 들어서 들었거나 아니면 말을 시작하자마자 전생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한다. 이 전생 기억과 연령은 보통 7세 아니면 8, 9세 가면서부터는 흐려진다는 얘기입니다. 대체로 말을 잘 할 수 없는 자기의 전생 기억이 좀 더 정확하다. 물들기 전에 어려서 얘기가. 그러다가 5세, 8세 좀 이제 쭉 넘어가면은 어린이들이 전생 기억을 좀 잊어버리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어려서는 가정이라는 태어난 거기 테두리에서만 살았어.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학교도 가고 이제 이웃들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경험을 쌓아. 이렇게 해서 점점 이제 기억이 이제 사라지는 전생 기억. 그래서 새로운 경험이 축적되면서 전생 기억은 좀 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 이거 무슨 이야기인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전생 기억을 하는 아이들은 어른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어른스럽다. 어린 뭐 어른이다. 어린 아이가 이제 어른 같다는 얘기 하죠. 그러니까 우영을 갖추고 지혜를 갖는 등 일반적인 아이들과는 그 행동과 말이 다르다. 가족 타인에게는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다워야 되는데 어른스럽다 보니까 가족과 남에게는 이상하지만 본인은 당연한 행동이다. 왜? 전생에서 그 기억들을 이어져 온기 때문에 전생의 자기 모습과 일치하기 때문에 당연하다. 세 번째, 전생 기억하는 아이들은 자기의 육체의 생성함을 말하곤 한다라는 건데 대개 자신의 전생이니까 어렸을 때 그 얘기니까 작은 유체에 갇혀서 작은 몸에 갇혀서 답답하다고 불평불만을 한다. 이안 스티븐의 전생기억에 대한 특징을 지금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생의 네 번째는 기억하는 아이들은 가장 생생하고 선명한 기억은 전생에서 죽음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전생 기억하는데 가장 생생하게 뚜렷하게 100% 기억하는 것은 죽음에 다다랐을 때 죽음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 특징적으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바로 죽음의 순간에 죽을 때 순간에 어떻게 죽었느냐 기억을 자주 생생하게 100% 한다. 그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살인을 당했다든가 전쟁에서 죽었다든가 격렬한 환경에서 죽은 기억이 더욱 생생하게 죽음의 경우가 나타난다.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이 대개 죽음을 가져다 준 물건과 환경, 어떤 환경에서 죽었나, 칼에 맞아서 갔나, 총에 맞아서 갔나, 차에 부딪혀서 갔나, 맞아서 갔나. 그러니까 죽음을 가져다 준 물건이나 환경에 대한 강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다리 위에 있다가 버스가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비켜서다가 다리 강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기억을 하는데
다리를 무서워하고 환경이 다리에서 떨어져 죽었으니까 버스를 비켜다 그랬으니까 버스를 두려워하고 공포심이 나고 그 다음에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익사했으니까 다리나 버스나 물에 두려움이 아주 크다. 그래 그 아이를 목욕시키려면 몇 사람이 붙들고 목욕시켜야 할 정도로 힘이 들다라는 이야기. 다섯 번째, 사람과 환경의 변화를 안다. 사람과 환경의 변화를 안다는 것은 처음 전생집에 찾아갔을 때 옛날에 전생에 살던 집과 구조가 변경된 걸 알고 가족 중 수가 안 보인다는 것도 알고 죽거나 어디 떠났다든가 그리고 집의 구조 이런 것이 변화된 것을 말을 한다. 그러니까 전생에 기억하는 아이들이 사람과 환경의 변화, 집이나 사람들이 있고 없고 줄고 늘고 하는 것을 말을 한다. 여섯 번째, 다시 태어나는 환생을 예견하는 꿈을 꾸기도 한다.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어느 가정에 태어나기 위해 온다는 것을 꿈에 예고한다. 우리 꿈에 이제 그 출산 전에 꿈꾸는 그 임신부들도 있죠.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어느 가정에 태어나기 위해 온다는 것을 꿈에 예고하는 경우도 있다. 일곱 번째, 임신 중에 비정상적인 식성. 임신 중에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식성이 이제 뭘 먹고 싶다, 특별한 걸 먹고 싶다, 이런 얘기를, 식성이 좀 많이 틀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보통 산모들은 평소 잘 안 먹던 음식들을 또 제철 음식이 아닌 것을 찾는다. 그 임신부는 비상한 식욕을 느낀다. 우리가 보통 자기 상식 이하에 먹던 음식 이하에. 그런데 전생을 기억하는 어린아이의 경우 전생에 좋아했던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전생을 기억하는데 전생에 좋아했던 음식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무엇을 좋아한다. 그런데 보면 그 음식이 바로 어머니가 임신 중에 먹고 싶어 했던 음식과 자기가 이상한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 일치한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비정상의 식성을 들 수가 있다. 여덟 번째, 배우지 않은 기술을 갖고 있는 경우 전생기억 어린이 중에는 배우지 않는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생 기술이죠. 전생 기술을 익혀가지고 아주 단련 숙련공이 죽어서 다시 그걸 유지 상속시켜서 된 것. 예를 들어서 벨기에 나라 로버트 소년의 이야기인데 제1차 세계대전 때인 1915년 죽은 삼촌인 알버트, 삼촌 이름이 알버트인데 초상화를 보더니 저 초상화가 나다. 전생에 나다 이거죠. 저 초상화가 자기라고 주장. 그런 일이 있은 뒤에 3살이 조금 지나서 로버트는 부모와 같이 처음으로 수영장을 갑니다. 그런데 멋진 수영장을 가서 다이빙을 입수를 하는데 너무나 멋지게 동작이 수련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 그의 삼촌이 알버트의 수영선수였어요. 알버트가 수영선수였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생에 그렇게 이제 죽은 삼촌 알버트가 다시 태어나서 또 수영선수 다이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영장 처음 온 아이가 다이빙. 사람들은 그 아이가 전생에 알버트가 이 생에서 로버트라는 소년으로 벨기에에 다시 태어났다는 이야기. 배우지 않은 기술이 나타날 경우 가장 놀라운 사례가 외국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술술하는 거, 배우지 않은 기술이 나타날 경우 가장 놀라운 사례가 외국어를 말하는 경우인데 프랑스의 유명한 생리학자요, 심리학자요, 노벨상까지 받은 사를르 리히라는 그러한 현상, 사를르 리히라는 현상인데 그 지노글롯이
지노글롯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건데 언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 유창하게 구사하는 현상을 지노글롯이라고 한다. 그렇게들 얘기하죠. 이안 스티븐스는 이 지노글롯시에는 두 가지 형태가 알려져 있다.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독백, 혼자 말하는 거, 독백과 같은 거. 당사자는 이상한 언어의 조각들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상한 언어인데 자기도 모르는 이해되지 못하면서 자꾸 반복해서 독백, 혼자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잠재된 기억 속에서 언어가 무의식적으로 도출된다. 잠재된 그런 기억 속에 언어가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본인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면서 독백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응적인 경우,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반응적인 경우. 이것은 직접 상대방과 그 외국어로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경우. 스티븐스는 두 번째 경우인 반응적인 지노글롯시의 사례는 죽음 이후의 인간의 윤회에 대해 중요한 증거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 반응적인 거, 서로 지노글롯시 사례는 두 번째 경우 서로 상대방과 외국어 대화할 수 있는다는 것은 죽음 이후의 인간의 윤회를 대체 중요한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모르던 말을 상대방과 자기가 대화할 수 있는 건 죽음 이후에 인간 윤회해서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증거가 된다. 전생에 그 언어를 배웠거나 사용한 사람이 아니면 그처럼 유창하게 외국어를 구사할 것이 안 된다. 그 언어를 전생에 배웠거나 사용한 사람이 아니면 그처럼 유창하게 외국어를 구사한 것이 언어를 배우지 못한 어린이에게는 불가능하다. 이게 전생에 배웠기 때문에 상대방과 서로 반응해서 대화를 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전생의 이제 기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 가운데 최초의 지노글롯시는 19세기에 있었던 일인데 체면에 의해서 나타난 거다. 지노글롯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배운 적이 없는데 이 생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술술 잘하고 상대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건 지노글롯시 현상이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지노글롯시의 그 사례가 하나 있는데 19세에 있었던 일인데 1862년 독일의 왕자 갈리첸이 어떤 여인을 대상으로 최면을 실험했는데 놀랍게도 그 여인은 18세기의 훌륭한 프랑스어로 브리타니에 살았던 전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대상으로 최면을 걸어 실험을 했더니 그 여인은 18세기의 훌륭한 프랑스어를 해서 브리타니에 살았던 동네의 전생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갈레친 왕자는 그녀가 프랑스어를 배웠는지 조사했는데 그녀는 일반 교육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무식한 무학자요. 다만 자기 지방의 독일어 방언밖에는 말할 줄 모른다는 것이 이제 판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독일의 왕자 갈리친이라는 사람이 최면을 걸어서 여인을 했더니 18세기의 훌륭한 프랑스어로 브리타니에 살았어. 그렇게 전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갈리친 왕자는 그녀가 프랑스어를 배웠는지를 조사해 보니까 그녀는 일반 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무학자였다. 다만 자기 지방의 독일어 방언밖에 말할 줄 모른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따라 이 여자는 전생에 프랑스에서 살다가 다시 독일에 태어난 사람이다. 독일의 프랑스어로 그 브리타니아 지방에서 프랑스어로 살던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배우지도 않은 무학자가 그 전생에 배웠던 불란서어로 줄줄줄줄 다 한다. 그러니까 이제 다만 이 사람은 태어나서는 독일어 방언밖에 말할 줄 모른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자는 전생에 프랑스에 살다가 다시 독일에 태어난 것으로서
윤회의 실증, 윤회는 있다는 것이 실증된 확인이 된 것이다. 그 다음에 9번째, 출생 자국을 들 수가 있다. 출생 자국을 들 수 있다는 것은 출생 때부터 흉터가 있고 불구가 되고 선천적인 기형이 있는 경우, 점이 있고 막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런 것이 이제 흉터나 불구나 선천적인 기형이 있는 거, 원인은 유전된 거, 전생에서, 또 임신 중에 약물 복용, 그 다음에 전생의 업에서 그렇게 태어난다. 그래서 윤회를 입증하는 전생 기억에 관한 사례가 이렇게 많다. 그래서 윤회를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전생 기억에 관한 사례가 아주 옛날 것도 있다. 그래서 삼국지에 나오는 그 누구도 천하 통일을 못하던데 뒷나라 때에 양호라는 사람의 그런 그 군인이었고 재상이었고 덕인이었는데, 이 사람의 이제 전생기에 대한 사례인데 아주 옛날 오래된 얘기예요. 이거 얘기한 건 현대 근대 역사적인 사실적인 얘기고, 과학자 의학들이 조사하고 그런 사람 심리학자들이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양호라는 사람이 서너 살 되어서 한 번은 유모를 보고, 자기를 키워주는 유모, 3살 때 되어서 유모를 보고 가지고 놀던 금고리를 내놓아라. 3살 된 아이가 내가 가지고 놀던 금고리를 내놓아라. 그러니까 유모가 금고리가 어딨냐? 없다. 가지고 놀던 게 없다. 그러니까 양호는 유모를 데리고 이웃집에 갑니다. 이웃집에 가서, 그리고 그 집의 마당에 큰 고목나무가 있는데 밑으로 가서 썩은 고목나무 밑둥치의 구멍 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더니 금고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금고리를. 그러니까 유모한테 금고리가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 금고리가 있지도 않은데 왜 내놓으라 그러냐. 그러니까 이웃집에 이제 전세에 살던 곳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죽어서 다시 태어난 거지. 가가지고 나무 밑에 썩은 둥치 있는데 거기 쑥 손을 집어넣더니 금고리를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금고리를 본 이제 그 집, 이제 죽은 그 집의 주인이 깜짝 놀라는 거죠. 금고리를 본 주인이. 왜 놀래냐? 그 아이가 죽은 후에는 아무도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 걔가 가지고 있는 금고리가, 그 애가 죽은 후에는 아무도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 이게 죽은 애가 가지고 놀던 금고리란 말이야, 그건. 그런데 죽고 나서는 그걸 몰랐어, 어디 있는지. 그런데 어디 있는지. 그런데 이웃 아이가 와서, 생도 모르는 이웃 아이가 와서 그것을 찾아냈어. 찾아냈으니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두들 그 이웃집에 아이가 죽어서 양호가 되어 다시 환생한 것이다. 태어난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은 그중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 금고리다. 전생에 가지고 있던, 얼마 전에 죽어서 금고리가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이웃 밑에 살던 어린아이가, 모르는 아이가 찾아와서 그걸 찾아내더라. 전생에 가지고 걔는 죽었는데 그걸 찾아내더라. 나무 밑에 썩은 나무 밑에 있는 것을.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증거가, 전생에 양호가 이웃집에 아이가 죽어서 양호로서 이름을 다시 환생한 것이라는 게 증명되는 게 이 금고리가 증명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1930년에 죽은 양계초의 선생인 강유의, 이건 중국 얘기입니다. 강유의라는 대학자가 이제 또 그걸 또 증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30년에 사계한
강유라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 이 한 가지 사실, 이 금고리를 찾아내는 그 전생아이가 가지고 놀던 거, 죽었던 걸 밑에 태어난 애가, 양호라는 아이가 태어나서 다시 그걸 찾아내더라 라는 거. 그래서 세계적인 유명한 학자, 유교를 숭상하는 강유이라는 사람이 윤회를 부정하죠. 유교에서는 윤회를 인정 안 하죠. 기독교에서도 윤회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그걸 근골이라는 그 증거를 보고 강유이는 윤회는 절대적으로 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다. 증거가 양호의 근골이 이야기다. 내가 윤회를 부정하던 내가 윤회는 있다라고 절대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증거가 양호의 근골이 이야기라는 것. 그러니까 육도 윤회가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수라, 천상 6군데 윤회를 한다는데, 지금 계속 얘기는 사람이 죽어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나라 저 나라 이제 바꿔가면 태어난 얘기를 하는 건데, 보통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날 때 미국에 태어난 사람, 죽은 사람이 한국에 태어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거의 부모 자식 간에 다시 만나고 근친으로 다시 만나고 그렇습니다. 부부로 살았다가 남녀가 서로 남편이 부인으로, 부인이 남편으로 태어나서 만나고 근친으로 태어난다. 또 제가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한 가지 예로, 이제 의사 그 지인한테 이제 들은 얘기인데, 자기 친구가 이제 내내 학교 동문이죠. 의사 생활을 하는데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 뒤로 부부가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해도 없어요. 근데 5년 만에 꿈에 나 아빠한테 갈 거야 라는 꿈을 꾸고 임신을 하고서 다시 아이가 태어났다 라는 이야기. 먼 이야기, 서양의 대학자, 의학자들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거만큼 윤회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 근데 짐승으로 태어날 수 있지만 짐승으로 태어난 건 그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사람이 죽어서 사람으로만 태어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얘기가 전생, 현생, 내생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윤회를 우리가 믿어야 현재 잘 산다. 다음 생에 금방 유전에서 상속돼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생에 제가 다음 생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생에 보람되게 가치 있게 잘 살기 위해서 다음 생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 그 다음에 한번 방송에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만, 신라 통일시대 김대성 이야기, 불국사와 석굴암 지었잖아요. 불국사와 석굴암이 현재 현존하고 있잖아요. 터만 남은 것도 아니고. 김대성이가 지었다. 가난하게 살던 김대성이가 어머니와 모녀가 머슴살이, 식모살이, 그 당시 표현으로 머슴살이, 식모살이 하면서 돈을 30년, 20년 동안 모아놨던 것을 전부 흑륜사죠. 흑륜사를 짓는데 시주 오니까 전부 다 시주하고 나서 그 김대성이가 죽어가지고 다시 모량리라는 마을에 그 부호 제상집에 태어나잖아요. 태어나서 이제 아주 부유한 그 제상집에 태어나서 사냥 가가지고 사냥을 하고서 죽었는데 그 여우가 죽어가지고 나중에 나타나서 나를 왜 죽였느냐 하니까 어쩌면 되겠냐 그러니까 절을 하나 지어달라 해가지고 그 장안사? 절 이름이 장수사를 이제 저주했는데
봅시다. 이 김대성이도 전생에 그렇게 가난하게 그렇게 모슴살이하고 어머니랑 둘이 살다가 시주한 공도로 죽었어. 그 몸 가지고 평생 살아봐야 개똥밭에 그 똥굴로도 굴러다닐 수밖에 없어. 응? 응. 그러니까 이제 죽어서 다시 환생을 바꿔 타워나는 거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갔다 해서 무조건 오고 슬퍼할 것만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전생 부모를 위해서, 현세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지었고, 전생 부모를 위해서 석굴암을 창건했다. 이렇게 못 살던 아이가, 머슴살이하던 아이가, 예? 그 시주한 공도로 죽어서 제상집에 태어나가지고 현생 부모를 위해서, 제상집의 부모를 위해서 석불국사, 전생 부모를 위해서 석굴암을 창건한 사례, 역사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불국사, 석굴암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윤회가 있음을 전생 기억으로서 지금까지 1시간 동안 말씀드린 것이 증명 입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신행 생활의 삶의 보탬이 되었으면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LS 060-800에 7000번을 눌러서 복된 영광의 삶을 영위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